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차마 기사로 쓰지 못하는 보건의료 뒷얘기를 불화로 풀어보는 방송 히포크라테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소개부터 드릴게요. 청년의사신문 양광모 편집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경희대 의대 박재현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사랑동호회 윤구현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구현입니다. 네, 잘들 지내셨죠? 제가 패널분들은 안 계신 동안 잠깐 사고 쳤는데 지난번 이 녹음하기 바로 전주에 이슈인 뉴스라고 해가지고 한 주에 있었던 보건의료계 핫 이슈를 골라서 제가 청년사신문 기자와 함께 이렇게 브리핑해주는 형식 그렇게 해서 녹음을 간단하게 마쳤거든요. 맞춰서 발행도 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잘렸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다시 연락이 오대요. 그래서 잘리진 않았나 봐요. 약간 인터벌이 길다라는 네,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녹음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매주 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너무 닥달하고 뭐 국가들이 좀 죄송해서 본방보단 재미없었어요. 안 돼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본방을 사이에를 메우기에는 약간 내공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저도 어색하더라고요. 기자 딱 한 명이랑 저랑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려니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본방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콘트라스트를 넣은 거죠. 양념. 저는 그러느라고 바빴는데 다른 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알면서 왜 물어요? 국장님은 아닐까 별로 안 궁금하고요. 박재현 교수님과 윤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희가 2주에 한 번밖에 안 뵙잖아요. 솔직히 네. 별로 안 친한. 2주 동안은 뭐 그렇고요. 오늘 사실은 이제 의학교육학회가 이제 오늘 시작돼서 내일 모레까지 있거든요. 네, 오늘 저희 녹음하는 날짜가 5월 31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과 바탕 중심의 의학교육이라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뭐 의사들하고 관련이 있긴 하지만은 뭐 짧게 얘기하면은 의사가 뭐를 아느냐 그런 거보다는 교육을 받고 나면은 어떤 거를 할 수 있느냐, 예? 그 성과가 뭐냐 그런 거 위주로 교육을 하자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재밌네요. 예. 네. 저 기사 아이템으로 좀 재밌을 것 취재해야 같은데요. 되겠는데요. 윤 대표님은 뭐 하셨어요? 글쎄 뭘 했는지 모르게 시간이 지났네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 생업에 찌들어서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아주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그냥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소아심장 분야 권위자를 의료계에서 맹활약 하셨던 분이고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직선제를 통해서 의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누군지 아실 법한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이번에는 국회의원으로 변신하셨어요. 네, 서울 송파갑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은 국회의원님도 나옵니다. 초선도 나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박인숙 의원님을 모신 만큼 기존은 저희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면 오늘은 저희 패널분들이 박인숙 의원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는, 그러니까 공동 인터뷰 형식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말씀 잘 하시니까.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사전 질의서도 하나도 안 보내드렸고요. 사실 박인숙 의원님은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지금 막 질문하라고 20개는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산만하다고 욕도 먹어요. 워낙에 언론 기고도 많이 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 쪽으로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지 좀 바로 이제 예, 들어가는 좀 건가요? 궁금해요. 워낙에 이제 학자셨고 그 학문적인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내시기도 하셨는데 학장까지 지내셨잖아요. 울산을대. 저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곧바로 입으로 나오고요. 입으로 말하면 또 곧바로 행동으로 가요. 근데 제가 지금 제 마음대로 떠들어도 되죠? 시간 네, 제약 없이. 그럼요. 네. 이 얘기를 자주 인용을 해요. 근데 요새 마가렛 대처 아이언 레이디 영화 있잖아요. 네.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해요. 그분도 얼마나 정말 자기 스스로 아버지 백 무슨 백 없이 스스로 자기가 그 이룩한 거잖아요. 그 영화에 그분이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그 미장원에 앉아가지고 아주 좀 너무 이제 좀 불쌍한 모습으로 하면서 혼자 넋두리를. 저는 그 영화 솔직히 너무 싫어해요. 네, 그분을 그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네. 그 포커스를 거기다 둔 게 너무 아닌데 아무튼 뭐 권력은 허무하다 뭐 이게 결론이지 하여간 그게 너무 싫었어요. 누구나 끝은 허무하다고 할까?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뤘는데 하여간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 그 말이 너무너무 와닿는데 그 전에도 어디서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이분이 최초로 한 건지 아닌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생각이 딱 떠들면은 그 다음에 막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막 떠들다 보면 그걸 또 나 혼자만 알면 안 되지. 세상한테 이런 나쁜 점이 이런 문제가 있다. 알려야지. 그리고 글을 쓰거든요. 글을 쓰다가 자꾸 하다가 보면 이 법을 고쳐야지.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를 욕하는 사람들은 산만하다고 또 비난을 해요. 제가 생각해도 좀 산만하거든요. 이 생각하다가 또 막 딴 아이디어가 나면 또 막 적고 또 뭐 적고 온 거를 또 막 행동으로 옮겨야 돼. 저거만 놓으면 또 직무유기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 뭐 그걸 가만두면 그거는 또 홍창희 선생님한테 그런 강의를 들었잖아요. 무관심은 굉장히 적이다. 불의를 보고도 그냥 있는 거는 정의가 아니다. 뭐 굉장히 나쁘다. 이런 교육을 저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 하는 거를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걸 반드시 고치려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런 혼자의 감각관념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저 혼자만 떠들어서 이제 그만하죠. 근데 보셨어요? 지금 굉장히 그 반짝거리는 배지가 여기에 딱 있는데. 언제 받으셨어요? 5월 제가 어저께 처음 달았거든요. 네. 저는 원래 받기는 좀 일찍 받으지 않으셨나요? 받기는 일찍 받았죠. 근데 이것도 일찍 달고 다니면 문제 생깁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임기가 어저께부터 달려요. 30일부터. 30부터예요. 저는 원래 제가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거의 은퇴 즈음에서 국회를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 볼 거 다 봤고 경험할 거 다 해봤고 당할 거 다 당했고 욕할 거 다 했고 국회의원 비난 다 했고 정치가 비난 다 했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조심하게 돼서 이런 거 배지 달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싫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게 아닌 척하고 다니니까 좀 자기 머릿속으로 기강이 안 잡혀요. 본인에 대한 기강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부터는 좀 조심하자. 걷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어디 가서 뭐 기웃기웃하는 것도 조심하고 조금 본인한테 전 기강을 잡으라 하는 걸로 당분간은 달고 다니는데 이제 알려진 다음에는 안 달려고요. 네. 안 단다고 뭐라 그러진 않는군요. 뭐 자기 잘난 척을 좀 덜 하겠죠. 이게 뭐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딱 법적으로 놓고 보면 5월 29일까지는 그냥 당선인이셨고 그렇죠. 30일부터 딱 국회의원이 되시고 30일부터 배지도 다 하셨다고 했는데 좀 느낌이 좀 어떻게 좀 다르세요? 다르죠. 그러니까 후보 때 다르고 당선인 때도 조심스럽고요. 지금은 이제 더 조심스럽고 저는 솔직히 특혜가 200몇 개라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딱 하나 있더라고요. 미장원이 가까운 데 있어요. 그 안에 있어서 또 싸게 해줘요. 그거 특혜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KTX 타고 그런 걸 특권을 이용을 안 하고 또 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강창선 하더라고요. 의원이라고 그분이 민주당인데 저 이번에 스스로 안 나갔죠.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저는 걱정이 260개라고 지금 말하고 다녀요. 특혜가 200몇 개가 아니라 걱정이 200몇 개다 하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이 당선인 시절을 포함해서 이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면 좋아진 거 한 가지 하고
이거는 벌써부터 불편하다. 불편한 안 것도 있을 것 좋아진 같아요, 점 한 진짜. 가지 한 가지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번. 글쎄 어느 거나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예. 말하자면 기사가 있어서 좋은데 예. 또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예. 저는 불편함이 좀 더 많은데 할 수 없어요. 뭐 차 속에서 잠도 자야 되고 계속 예. 전화하는 거고 음. 좋아진 점 글쎄 아직 딱히 모르겠는데요. 딱 생각이 안 나는데 불편한 점은 상당히 많아요. 네. 아직은 불편한 점이 많으신. 네. 예, 예. 아니 일단 불편한 거 제일 큰 불편이 그 사무실이 지역구 사무실이 있고 여의도에 있고 네. 저는 또 집에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집이 사무실이 3개예요. 너무 불편해요. 뭐는 집에 있고 뭐는 저기 있고 뭐는 여기 있고 뭐 하려면 뭐 여기 있고 뭐 물론 뭐 다 인터넷이고 뭐 컴퓨터고 그렇지만 안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뭘 하려면은 어디 아니, 클라우드 서비스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다 저 이런 걸로 컴퓨팅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아날로그를 다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쵸. 아무튼 그것도 불편하고 교수나 이제 저 의사로서는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환자 보고 언제 퇴근해서 뭐 하고 누구 약속하고 자고 국회의원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다 종일 이루어질 거. 하루 그러니까 24시간 출퇴근 뭔가 시간이 따로 없는. 24시간 뭔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야, 내가 나라 돈을 이렇게 받는데 저는 솔직히 월급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직원을 11명을 데리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직원 11명을. 이거 의료계 인터뷰가 아니라 국회의원 인터뷰가 되네요. 그 사람들한테 일감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직원도 들을 텐데.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혼자 일을 하는 거는 마음이 편한데 우리 원래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시험 보고 뭐 논문 쓰고 책 쓰고 하면 혼자서 밤새고 일하고 다음날 자던가 뭔가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안 해도 남은 뭔가 지역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안건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 11명을 계속 바쁘게 해야 되잖아요. 다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데 물론 2명은 후원해서 월급을 받아요. 그것도 남의 돈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부담스럽고요. 참 이게 마음 먹기 따라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직업이구나 그러고 있어서 좋은 거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의료계에서는 또 뭐 학장님도 지내시고 뭐 해서 거의 원로 그렇죠. 원로죠. 의료계 의료계에서 대우를 그러죠. 받으시다가 이제 19대 국회 들어갔는데 초선 의원이세요. 궁금한 게요. 그것도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고. 신관이세요, 구관이세요? 신관인데요. 그게 요즘 그 후배가 이제 보좌관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관이냐 구관이냐 물어봤더니 구관이라고 그러면서 그 연령과 몇 선이냐 이거를 이렇게 갈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런 게 하더라고요. 있나요? 이번에 지금 좀 시끄러웠죠. 지난 좀 신관을 너무 잘 지어서. 거기가 더 좋군요. 예,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평수도 넓어지고. 예, 평수 넓어지고. 구간도 지금 공사한다고. 네, 넓히려고. 구간은 공사 굉장히 안 한다고. 좋더라고요. 네. 지나가다 봤더니. 근데 뭐 거기도 예외가 있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그렇죠. 탔더니 어떤 사람이 투덜투덜 자기 삼선인데 구간 줬다고 투덜투덜 대는 얘기도 있고 또 젊은 초선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신관에. 그래서 반드시 그것만은 아닌데 아무튼 저는 당당하게 나이가 많은 초선이니까 초선 몇 명 들어갈 여유가 있었거든요. 예. 그냥 국회의원 인터뷰 하려고 모신 건 아니고요. 워낙에 의료계 내의 윤리 문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렇게 정치에 발을 디딘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뭐 계획이나 아니면은 뭐 계획은 저희가 좀 이따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고요. 그 뭐 마음가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지금 의료 쪽이 아니라 일단 교육 쪽으로 먼저 시작하시겠다라고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들어간 계기가 결국 의료계 덕분에 들어갔죠. 예, 누가 뭐 선거운동 해줘서 들어갔다 이런 얘기 그렇게 얘기할 수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요. 사실 또 결국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참여를 하고 뭐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이런 게 모든 그런 게 다 쌓여서 씨가 뿌려져서 이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의료계에 고맙죠. 사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난도 받았지만 결국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의료계에서 도와줘서 여기까지 된 거고 또 저를 학장으로 뽑아준 교수들도 이제 고마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느끼는데 제가 흔히
듣는 원론 저는 좀 약간 좀 원칙주의자고 어떻게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표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자기 말은 꼭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런 거는 굉장히 제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의료 윤리가 뭐 내가 뭐 윤리학자도 아니고 뭐 사실 학자한테 내가 의료에 대해서 윤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안을 주로 이제 의협 회장 그때부터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뭐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데는 거는 되게 예를 들면 난 꼭 죽어도 장관을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죽어도 국회의원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의사 사회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고 솔직히 글을 쓸 소재가 너무 많았어요. 그거를 다 쓰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보통 분들이 의사 출신이면 이렇게 보건의료계에 종사하시다가 국회를 가면 일지망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라고 하죠. 상임위원회 일지망을 보건복지위원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 요즘은 특히 복지가 되게 화두가 되면서 인기도 되게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는데, 근데 의원님께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망을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보건복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이번에 그거에 관여되는 의원들이 많고 복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을 먹죠. 우리나라 복지가 이미 참 좋아요. 근데 사실 많은 문제가 교육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제가 의대 교육을 그때도 하면서 의학 교육에 관해서도 제가 또 그러니까 윤리 문제도 시험에 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의료계의 문제를 조금 거꾸로 가보면은 의대 교육, 또 의대 교육의 문제를 보다 보면 고등학교 교육, 거기 보다 보면 중학교 교육, 초등학교 교육, 결국 교육을 해야지 결국 20년 후라든가 30년 후나 10년 후에 뭐가 조금 제대로 잡혀가지 지금 이미 다 만들어지고 머리가 굳은 의사들한테 윤리를 지켜라 뭐 이렇게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처벌하겠다. 이건 안 된다. 저렇게 하라. 이거는 너무 근시안적이고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을 진짜 때려잡는 법들을 막 만들잖아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지금 난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성추행을 의심만 가도 10년을 면허 정지 이런 식이고 DRG를 몽따라 해가지고 의사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말초적이고 해결이 안 되는 오히려 더 분란만 더 일으키면은 분란이 더 일으키고 의사들도 가만히 있나요? 또 난리를 하면은 자꾸 더 보는 눈이 나빠지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아침에 이거를 DRG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조금 더 멀리 길게 봐서 의학 교육도 의대도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대학 교육 전체도 문제가 많잖아요. 대학도 등록금 반값 누가 가서 뭘 배우는데 반값을 주냐. 그것도 그렇게 간단하게 할 게 아닌데 저기서는 무상교육에 반값 등록금에 이런 거를 그렇게 갈 게 아니라 교육 자체를 조금 좀 쉐입업하자. 좀 너무 불가능한지 몰라도 너무 원대한 법을 가지고 교육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대개 이렇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지원을 하시면 대개는 그냥 되는 건가 보죠? 지금 상황은 인기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요. 인기가 없는 상임이다. 거기가 아마 상임위가 몇 군데가 있죠. 교육위원회가 아마 뭘 해도 욕을 먹는 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또 워낙 또 안 좋기 때문에 못해도 본전이라 그러나 아니 왜 조금만 잘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복지는 지금 결국 막 잘하려면 너무나 돈이 많이 들거든요. 교육과학은 어차피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조금만 좋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서 또 그것도 또 좋은 점 중에 하나.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무궁무진해요. 이해관계도 결국 윈윈인 거예요. 잘해보면 애들한테 좋고 학부모한테 좋고 저한테 좋고 그런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복지는 안 그렇거든요. 이쪽 뺏어서 이쪽 주든가 없는 돈을 만들어서 뭐를 하려고 아주 어렵잖아요,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는 지금 의학 교육을 포함해서 고등교육, 중등교육해서 교육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으시고 이제 포부를 많이 갖고 계신데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현실적인 한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초선이시고 4년인데 4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건 하고 싶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 아주 날카롭고 가슴 아픈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막 쭉 늘어놓으면 너무 많은데 과연 이 중에 어떤 거를 할 수 있나 보면은 저항이 엄청나거든요. 네. 저항이.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못하더라도 일단 물꼬를 튀어놓고 하는 거라도 하고 싶다. 그 대학 거가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이니 이렇게 학생들이 우리나라 어저께 바로 뉴스 보니까 대학 진학률이 세계 거의 그냥 최고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고 가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말 좋지 않은 대학은 없어져야죠. 저는 그거를 해서 그런 대학이 있으면은 학생 모집하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교수들도 아주 부정모가 많아요. 그런 데를 또 대학 졸업장이라도 따려고 애들이 알바를 하면서 한없이 알바하면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 모든 청년 문제가 시작되고 청년 실업도.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대통령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렇고 독일이 맨날 예를 들고 그러잖아요. 딴 나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글쎄 이런 얘기 너무 예민한 얘기지만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저희도 이제 아이들 취직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근데 그냥 졸업장 가지고 진짜 오버 퀄리파이 되죠. 너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따려고 너무너무 돈을 많이 들고 불행해지고 사실 중소기업 이런 데는 막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너무 없는데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던가 근데 또 그러면 그렇죠. 너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다 하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좀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 살 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또 기업들이 사실은 너무 열악하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 나 안 뺏기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걔네들 구인난이죠. 네. 여기는 구직난 그런데 굉장히 열악할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런 이제 가보진 않았는데 너무 열악해서 사고도 많고 정말 월급도 작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취급하는데 사실 요새 큰 기업에 처음 들어가도 200만 원 잘 안 줘요. 그런데 가도 월급 차이 나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든가 작업 환경이 너무 나쁘니까 정말 그 독일 같은 고등학교만 나오도 잘 살 수 있고 그 고등학교 나와서 직업하다가 나중에 내가 뭘 공부해야겠다. 그때 대학 가면 되잖아요. 돈도 모으고 약간 이제 머리에 조금 이제 철이 든 다음에 고등학교 아무도 모르는데 집도 돈도 없는데 막 너무너무 알바를 하면서 걔네들이 얼마나 더 나쁜 길로 많이 가요. 다단계니 이런 유흥업소니 이렇게 시급 몇천 원 안 받는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대학 정리가 돼야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또 나쁜 사학도 많잖아요. 이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대학 교육, 중고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지난주에 저희 녹음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긴 한데 전공의가 빅5 병원에 쏠리는 문제를 저희가 지난번에 녹음을 했었거든요. 네. 같은 얘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별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만 나오거나 아니면 괜찮은 학교를 나오는 거에 편차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전공의 의대 졸업생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느 병원에서 수련을 받느냐를 10년, 20년 후에 그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결국 졸업생들이 열심히 이제 큰 병원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나쁜 학교를 없앤다고 해서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러니까 그 사회가 좀 더 스타트가 좀 늦더라도 뒤에 이제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네가 학교를 가지 않아도 나중에 지금 학교 간 친구들보다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말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해서 돈 벌고 나중에 대학 학력한 사람도 꽤 많이 알고 있어요. 정말 용감하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용기를 좀 내야죠. 네. 그 의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의대도 41개고 한의대가 11개고 한의학 대학원이 1개가 53개잖아요. 네. 쏠림 인간의 본능이고 그거는 본능을 떠나서 자기 질의 관리인데 정말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을 다 배우고 의사가 되겠다와 반대로
그런 병원 구경도 못한,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만 보고 졸업하는 의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대로 된 임상 케이스를 다 경험하지 못하고 의사면을 그러고 따는 또 그 교수진도 마찬가지고요. 교수진도 울산 의대가 지금 학생 40명을 뽑는데 교수가 600명이 넘거든요. 네. 뭐 카대는 더 많다고 들었어요. 아마 제일 많은 게 카대인지. 근데 또 안 그런 대학은 학생 40명 뽑는데 어떤 교수가 있냐. 그죠. 인정평가 이것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거 그냥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해야죠. 그냥 그게 작년에도 그게- 그 부실의대 논란이 좀 있으면서 인정평가를 받지 못한 의대는 그 퇴출될 수 있는 법안으로 이제 구체화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체화시킬 만한 뭐 아이디어나 그러니까 이런 걸 수련병원도 가지고 마찬가지고요. 수련병원 예, 예. 그런 의료 난리주에 대한 그 질 관리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얘기가 좀 딴 데로 가지만 윤리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윤리도 굉장히 항상 새로운 또 윤리 문제들이 제기되잖아요. 10년 전에는 없었던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화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의대에서 얘네들한테 케이스 증례 위주의 그러니까 환자 메디컬 날리지를 떠나서 이런 거를 제대로 배우고 그런 멘토가 있을지 정말 어떤 교육을 나오는 건지 걱정스러워요. 들어갈 때는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는데 예? 그게 용감하게 누군가 용감하게 해야 되지 그냥 놔두면은 안 되죠. 일단 의료 쪽 이야기로 넘어왔으니까요. 좀 제가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저희 방송이 그래도 히포크라테스잖아요. 히포크라테스가 아니라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의료에 구라를 관련된 떨어도 되는. 네. 네. 의료에 대한 뒷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의원님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의료계에서 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또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의료 그 용어를 한글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현실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또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요. 그 부분은 지금 또 입장이 다르시지 않으시죠? 아유,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래도 내가 떠들어서 법적 뭐가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의사 면허제도하고 의료 용어하고 네. 그거 두 개는 제가 굉장히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떠들어서 뭔가 세상을 바꿨다 하는 아이템이 그 두 개거든요. 의사 면허제도하고 의료 용어하고. 네. 그 얼핏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 용어랑 그렇죠. 한글화 시키는 네. 것이 읽기 편하다. 그러니까 용어를 한글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면은 맹장염 그러잖아. 이게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틀린 용어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충수 돌기염, 충수염 그런 말을 썼는데 그거를 지금 새 용어로 하면은 막창자 꼬리염 이렇게 돼서 실제 외과 의사들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예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 너무 그런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좀 뭐 속도 조절이라든지 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식의 좀 속도 조절도 그렇고 너무 예. 극단적으로 예. 언어라는 거는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렇죠. 보통 보편적인 그렇죠. 수단인데 너무 앞서가는 면도 있고 보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 이거 뭐 예. 똑같이 머리 두피 예를 들면 미장원에 뭐 두피 케어라고 온 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써요. 예. 두피 관리, 두피 케어, 예. 두피 뭐 학문에서 나온 얘기지만 그걸 뭘로 바꿔? 머리 덮개로 바꿔요. 예. 글쎄, 그래서 뭐 머리 덮개도 맨날 쓰다 보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나라가 정신이 없는데 그거 꼭 그런 거를 그렇게 해야 돼. 이게 한 예를 들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의학용어집이 판이 거듭되면서 이제 지금은 5집인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고 좀 이렇게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제가 그 글을 썼을 때는 도대체 처음에 그때 굉장히 비쌌어요. 몇 년 전인가 90년대 초반인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샀거든요. 해마다 이거를 새로 내요. 무슨 언어를 해마다 바꾸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언어를 이거는 우리 의사들 간에 의료인 간에 이제 의학 전문 기자라든가 뭐 의사 아닌 사 간호사 뭐 치료사 뭐 온갖 학교 위생선생 다 쓰는데 맨날 의학 용어를 맨날 앉아서 바꾸는 연구를 해요.
근데 글쎄, 저 좋은 점으로 바뀌는 거는 좋겠지만, 너무 앉아가지고, 바꾸기 위한 바꾼 거. 좀 그런 극단적인 주장들이 있는 게 제가 그걸 참지 못해서 자꾸 이거를 쓰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때 토론회 한번 할 때, 몇 년 전이었죠? 지재근 선생님을 오셔가지고 아주 그때 굉장히 불꽃 튀기는 논쟁을 했거든요. 제가 발표를 했더니, 뭐 거의 서로 인신공격적인 이제 토론을 하다가 그래도 그때 제일 성과는 지재근 선생님이 굉장히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관한 아주 리즈너블한 결론을 내리셨고 저는 그런 분이 좀 지금도 계속 그분이 하시죠. 좀 그렇게 좀 모든 사람이 합의를 얻으면서 그러니까 수긍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렇게 바꾼다면은. 저도 바꾸는 거 아주 무조건 반대는 아닌데 좀 납득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라. 그냥 최장염 하면 되는데 최장하고 비장하면 되잖아요. 이미 그런데 그거를 지라하고 이자? 저는 아직도 헷갈려 뭐가 뭔지. 그렇게 바꾸자고 주장을 해요. 최장암 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이자인가요, 그게? 네. 맞습니다. 지라가 스플린트 비장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바꾸자고 해요. 예. 이게 워낙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바꾸자는 그쵸. 말도 하면서 이제 너무 그렇죠. 한글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좀 너무 목매어서 약간 그런 것도 그게 있는 것 해부학 같아요. 교수들이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 해부학 교수 해부학 용어 보면 정말 이해 못해요. 아주 이상한 한자로 해서 정말 모르는 거 그런 거는 조금 바꾸는 거가 맞죠. 그건 어떤 이제 이해가 되는 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대퇴보 골절하면 이미 알잖아요. 그런 건 놔둬야 되는데 이상한 온몸에 뼈가 오리나면 얼마나 수백 개 되는데 그거 이름들이 다 있는데 이상한 데는 이상한 이름 그런 거는 뭐 쉽게 고치면 되지만 대퇴보 하면은 이미 이거 아는데 그걸 구태여 넙다리 뼈인지 뭔지 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뭔지 예. 예? 예. 그러니까 좀 너무 바꾸기 위한 바꾼 거. 자기네들 해박 용어를 바꾸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영역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바꾸면 되지. 예? 구티어 이미 잘 알고 있는 갑상선을 방패샘, 방패선 이렇게 갑상선 하면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그거 구티어 방패 뭘로? 그래서 그동안 의학 용어에도 일본식 용어도 많이 있고 그쵸. 좀 충분히 그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용어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좀 용어를 만들고 또 의사 사이에 이제 의사소통도 좀 명확하게 하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개정을 거듭해 왔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제 의원님이 이렇게 잘 어떻게 보면 균형추 같은 역할을 하셔서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칭찬받을 일도 있네. 욕만 먹으니까. 아까도 용어 정리 얘기랑 같이 또 나왔던 게 그 보건의료인 면허 신고제로 이제 도입이 됐잖아요.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그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되기 훨씬 이전부터 교수 시절부터 항상 주장해 오셨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교수님, 의원님이 주장하셨던 거랑 지금 도입된 거랑은 약간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일단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보건의료인 면허 신고제가 3년마다 재신고를 하게 돼 있는 수준인데요. 네. 의원님이 주장하셨던 건 보건의료인 면허국을 설치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의사 면허 같은 걸 좀 강화해야 된다. 일단 첫 마디와 마지막 말이 시험 없다. 이 얘기 하나는 100번을 해야 돼. 시험 없다. 시험 없다. 시험 없다. 의사 never, 면허를 never, never. 재신고학원 재등록할 때 시험이 없다. 어느 나라도 시험 보고 하는 데는 없다. 예. 시험 보는 거는 미국에서 subspecialty 심장이면은 심장에 인터벤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험을 봐서 그러면은 또 보험에서 조금 더 줘요. 미국은 그냥 똑같은 그게 아니라 일반 의사 또 예를 들면 내과 전문의에서도 심장 전문의 이러면은 이게 조금씩 다른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잘난 척 하려고 아니면 돈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런 차별이 없거든요. 그쵸. 우리나라는 절대 지금도 없고 영원히 시험은 없다.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제가 그때 조선일보에 의사 면허국을 만들자 하는 글을 썼는데 거기는 그래서 이제 시험은 안 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에 사는 이제 뭔지 하여간 젊은이자 같아. 하여간 하루 종일 전화를 해서 거의 6두 문자를 써가면 제가 안 받았더니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는 제 비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야, 비서한테 네가 다 받아라 그랬더니 거기다 욕을 다 하고 나중에 꼭 나 박인숙 교수님한테 전달해달라고 뭐 그래서 알았다고 이름도 나오고 다 남겨놨어요. 아무리 시험이 없다고 그래도 아까 제가 잠깐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의과대학 1학년 학생도 내가 강의 끝난 다음에 내가 시험을 보게 한 사람의 원흉으로 알아가지고 아 시험이 없대는 제가 면허 갱신할 때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반발을 마지막 강의를 받았다는 거죠? 4월 또 교수 국회의원이 또 강의도 안 하고 또 그랬다고 욕하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좀 그런 구설수 있다 해서 저는 4월 말에 마지막 강의가 있었는데 마지막 강의 다 하고 덤으로 의사면허 제도 뭐 의료 윤리 내가 살아온 게 이런 그 강의를 좀 특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굉장히 감동받고 뭐 책도 사인해달라고 뭐 글씨도 저기 그 책에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정신 다 되셨는데요. 아니 제가 원한 게 아니라 애들이 막 사진 찍자고 줄을 섰어요. 예, 그렇게 저 그래서 홈페이지에 다 그렇게 하시는 올렸어요. 거예요. 그걸 요즘에 막 이게 줄도 팟캐스트 전문용어로 깔때기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뭐 책에 사인도 다 해주고 이제 제 교과서도 사인해주고 근데 걔가 어떤 애가 아주 감동스러운 이메일을 정말 교수님 저 마지막 강의가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뭐 그러면서 시험을 보게 하는 그런 분으로 알아서 가지고 우리 시험은 싫어요 뭐 그러고서는 그 오해를 풀어서 좋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이 없다 그래도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한 시험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자꾸 이제 의료 윤리 문제가 나오고 제가 사실 그날 제가 강의 안 들어오셨지만 강의를 할 때 언론에 저는 텔레비 볼 때 카메라를 들고 앉아서 봐요. 뒷가로 그냥 다 찍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뜸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일주일에 두 번씩 연달아 의사 욕하는 것들이 나와요. 의사 욕하는 메인 뉴스가 너무 심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좀 이제 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의료 윤리를 강화하려면 이걸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을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이제 미국 텍사스, 미국 카나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렇거든요. 의사 면허 제도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원래가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원래 딴 나라의 의사 면허 제도를 리뉴얼 하는 거는 딱 3가지 조건이거든요. 컨티뉴 메디컬 에듀케이션 보수 교육 꼭 받아야 되고 회비를 꼭 내야 돼요. 네. 회비를 내야 되고 하나는 뭐 법적인 거 뭐가 걸린 게 없다. 이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3개 중에 하나만 지금 하는 걸로 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수 교육만 의사협회 회비 안 내도 되거든요. 네. 회비 안 낸다고 그거 안 해주면 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이제 또 의사협회가 또 오해를 받은 게 회비 거두려고 그런다. 네. 근데 그거 사실 회비 안 내도 그건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죠. 또 법적으로 뭐가 걸려도 의사면허하고 상관없어요. 의료법 위반이 아니고 뭐 딴 거면은 또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아니라 굉장히 불완전한 면허 제도지만 여기까지 오는데도 10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보면 과거에 논의될 때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었어요. 무슨 뭐 면허 재등록 그러니까 마치 의사 면허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혼자 만들어서 생각한 거죠. 예, 그렇죠.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을 받다 보니까 국가에서 뭐를 얘기를 꺼내면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번 면허를 따고 의사의 질 관리를 할 책임이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를 이제 국가에서 할 능력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걸 이제 전문직 자체에서 자율로 어떻게 해보자 하는 게 이 면허 관리 기구를 만들고 하자는 취지인데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의사의 질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한번 의과대학 나오고 뭐 레지던트 하고 그러면 그 진료 역량이 쭉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물론 의사들이 알아서 공부는 다 해요. 이렇게 학회라든지 이런 워크숍 참석하고 그래서 공부는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진료 역량을 갖추고 또 전문성, 윤리성을 갖췄는지 그런 거를 검증을 하고 그런 걸 확인하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생긴다고 해서
의사들의 삶이 굉장히 고달파지거나 의사들이 굉장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거는 저는 없으리라고 별로 생각해요. 없을 오히려 거라는 거죠. 이 극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의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의사를 욕먹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의사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갱신제, 뭐 재신고제 이렇게 불리다 보니까 예, 시험이 그렇죠. 필수로 들어가는 건 줄 알고. 저희 생각을 정확히 대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운전면허도 갱신하잖아요. 시험 안 보고. 그죠? 똑같이. 네. 그러니까 운전면허도 거기다가 뭐 갑자기 머리가 마비가 됐다던가 그렇죠. 눈이 안 보이던가 그런 사람 가만 내버려 두면 눈먼 사람 그냥 운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음.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 강의할 때도 그러니까 지금도 텍사스 메디컬 보드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거기다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당뇨를 심하게 앓는 의사는 면허를 잠깐 정지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당뇨 전문가한테 치료를 잘 받고 있다는 증명을 하는 석 달 동안 치료를 잘 받고 그 의사한테 증명을 해보이면은 그때 다시 내준다. 당뇨하다가 코마에 빠지면은 수술하다 뭐 일 생길 수도 있고 머리가 헷가닥하면 이거를 잘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레귤레이션을 해요. 근데 거기에 딱 목적은 하나예요. 국민을 보호하자. 네. 그거거든요. 국민이 앞에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국민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지만 의협에 그렇게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뭐 의사는 고객이다라고 그랬나? 누가 회원은 고객이? 고객이다. 회원은 고객이다. 그러니까는 의사잖아요. 의사협회 네, 회원은 네. 의사는 고객이다. 네. 의사협회 고객은 국민이에요. 난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의사협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익단체냐 공익단체냐 그렇죠, 또 그렇죠. 논란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근데 제 의원님 생각에는 생각에는 국민이 고객이라고 아니요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책을 만들고 그거를 수행을 해야지 욕을 안 먹고 이게 먹혀 들어갈죠. 먹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왜냐 의사가 고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보건의료인 그 면허국 설치 차원도 국민을 두고 생각했을 때 추진을 해야 되고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그 도입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단계일까요? 아니,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의사뿐만 당뇨 아니라 같은- 모든 의료 간호사에도 네, 네. 나쁜 간호사들이 있거든요. 얘가 막 땀만 먹고 뭐 나쁜 거 주사하면은 외국은 그런 거 많거든요. 간호사 중에서 그러고 간호사 하여간 환자를 만지잖아요. 피지컬 테라피, 그러니까 재활 치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간호사 또 치과 의사, 한의사 다 약사도 마찬가지예요. 약사들이 약사법을 따로 해가지고 따로 나가서 약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의료인인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법이 이상하게 돼서 약사는 또 이제 약사법으로 따로 나가는데 어쨌든 의료인 제가 그러니까 의사 면허 관리국이 아니라 의료인 면허국이라는 거를 꼭 네. 강조를 해요. 왜 의사만 잡냐? 환자들한테 위험한 사람 의사 말고도 다른 직종의 의료인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시원 같이 이거는 복지부 혼자도 못하는 일이고 의협 혼자 할 일도 아니고 시민단체 할 일도 아니고 이거는 전체가 그 뉴트럴한 그 공신력 있는 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런 다른 의료인도 같이 하면서 양형 기준을 만들. 근데 양형 기준이라면 또 화내요. 우리를 다 무조건 범죄자 취급하냐.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말이 또 단골로 나오는 말이잖아요. 맨날 텔레비 이렇게 나오니까 잠재적 범죄자를 보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극단적인 나쁜 사람들을 골라내므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고 제대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뻗들진 않는 게 이제 이 법이 올해부터 시행을 방금 되는데 네. 또 그걸 만들자 그러면은 일단 합의가 안 되면 안 돼요. 되기도 전에 아예 그냥 폭발해버리면은 안 되거든요. 조금 이제 몇 년 봐가면서 설득도 도입된 해가면서 제도를 좀 예. 진행되는 일단 이거도 거죠. 반대했으니까 이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냥 인터넷에 뭐 하나 써내면 끝나더라. 음. 사실 이런 제도를 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무 피해가 없어요. 대부분의 의사들한테는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회비는 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의협에서 회비를 가지고 어떻게 쓰냐 그건 또 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신력 있는 국을 하면은 그거는 나라에 세금 내듯이 내는 거예요. 나의 면허를 나라 관리하는 건데 지금 의협에 회비 안 내겠다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런데 그건 딴 얘기니까 이걸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단계적으로 가야죠. 합의를 봐야 돼, 합의를.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설득은 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의사의 질 관리를 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독립된 뭐 전문직이나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정부의 뭐 어떤 부서로 할 건지 그런 거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최소한 의사의 질 관리를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의사들이 더 앞장서서 그런 거를 하는 게 더 그렇죠. 맞죠. 이게 외부에서 통제하고 그러는 통제를 받을 때까지 그렇죠. 예. 예. 그게 사실 전문직에 있는 전문가로서 자율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외부로서의 개혁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의 스스로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신뢰 그러니까요. 구축의 기본이 예, 예. 되는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은 오해가 많아서 아마 그 후보자였던 시절에도 굉장히 좀 고통을 겪으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상의료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쪽 복지 쪽 파트는 안 맡고 계시지만 그건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 이야기를 어떤 논리에서 좀 반박하고 싶다라고 예전에 얘기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무상의료는 물론 일단 불가능한 거고요. 아마 네. 이름만 무상인 거고 그렇죠. 그 실제 예, 내용은 무상이 아니다라고 예. 뭐 그 김용익 교수, 김용익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예, 하시고 그거는 계셔서 뭐 무상도 아니고 뭐 새누리당도 좀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국민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저 100% 된다, 0%뭐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느 정도까지의 국민 이미 무상의료가 많이 되고 있어요. 희귀난치성 같은 것도 그렇고 암도 본인 부담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병, 뇌졸중 이게 네 가지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이 네 가지인데 희귀난치는 해마다 질병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무상의료는 뭐 그건 뭐 남들 하는 얘기 똑같이 그거는 불가능하다. 의료비는 급상승 1년에 15에서 20% 급상승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5%뭐 이렇게 들고 그것도 또 비보험까지 치면은 또 엄청나죠. 근데 사실 보험료 올리는데 어저께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외국에 나가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러 1억 몇 천만 원짜리 주사를 맞으러들 많이들 간대 요새 돈 있는 사람들이. 저는 어저께 처음 들었는데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더라고요. 네, 예전부터. 그래요. 나는 네. 어저께 처음 들었어요. 몇 번 가서 이렇게 풀로 받으면 1억 준. 그런데 돈을 쓰면서 보험료 좀 올리자고 그러면은 나라가 이제 뒤집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무상의료는 뭐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할 얘기는 정말 많지만 거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그 언론 인터뷰에서 김용익 교수가 아니 의원이죠. 보건소를 늘려야 된다는 게 큰 또 타이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 저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 보건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보건소가 거의 종합병원 수준이에요. 그런 데도 그런가요? 있어요? 종합병원 수준까지는 아니 모든 과가 있고 시설도 좋고 넓고 진료 기능 위주다라는 말씀. 예, 진료 그리고 첨단 기계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근데 공공의료에 집중을 해야죠. 사실 공공의료 그러니까 그 프리벤티브 예방의학 행위를 해야지. 그러면서 보건소가 인구 대비 송파구 같은 데는 인구가 70만 명이거든요. 그런 데는 보건소가 4-5개가 늘어나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그 국민 왜 그 사망률을 보니까 잘 사는 동네하고 인감이 높은 데하고 뭐 1.5배 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공공의료가 해줘야지 무조건 인구 대비해서 보건소를 많이 늘린다? 보건소에 뭘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틀린 생각이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한정된 그렇죠. 자원이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옛날에 보건소에서는 왜 위생 검사 나가고 이런데 종사하는 여자들의 건강 진단해주면서 병 예방해주고 또 정말 결핵이라든가 정말 그런 노인네들의 이런 거를 돌봐준가 좀 예방의학적 차원의 일을 해야지 치료 위주의 일을 하는 보건소를 늘리는 거는 정말 틀린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환자를 안 보고 뭐든지 이렇게 계산으로 하는 건지 인구 대비 뭐 보건소 몇 명, 외국보다 훨씬 적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이라는 표현이 맞고
좀 정말 필요한 데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공공 의료를 강화를 하는 게 맞지. 예. 이게 보건소를 무작정 늘리는 거는 저는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윤 대표님이 그래도 환우의 대표시거든요.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 보건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는 없습니다. 저는. 예방 치료를 해야 된다. 예, 그건 전혀 그럼 이의는 없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싸게 진료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비형간염 단체인데 주로 이제 비형간염, 시형간염 환자분들 오시는데 실제로 보건소에서 진료받을 수가 없거든요. 진료의 질이 이제 보장이 되긴 어렵죠. 왜냐하면 혈액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비형간염. 아니요. 그렇지. 아니, 하긴 하는데 그 검사 방법이 떨어지고 이제 같은 검사라고 하더라도 검사 방법 자체가 좀 예민하지 않은. 대학병원이 있고 어디를 갈 거냐. 비용차가 나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뭐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인 경우에는 좀 예외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이제 내과 의원이나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의료급여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의원을 이용하더라도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를 가야 하느냐.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근무할 때는 이제 보건소에 차로 이제 실어 나르고 막 했었는데 그런 일을 이제 지역사회복지관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 복지관 앞에 분 사는 아파트 앞에 내과 의원들이 다 있는데 뭐 가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었고요.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사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이 얘기는 아니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뭐 중증 질환, 암이나 뭐 열관,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급여가 잘 된다라는 것들이 실은 급여 항목만 그렇고 비급여 항목들은 그렇죠. 전혀 적용이 안 알아요. 되고 비싼 약들. 그렇죠. 예, 특히나 그렇죠. 이제 지난 우리가 방송을 쉬는 사이에 이슈가 좀 됐죠. 이제 미파이브 병원의 1인실 비용. 1인실 2인실 비용이 얼마냐. 그래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환자를 보더라도 암 환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암을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예. 작년에 이슈가 된 뭐 E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돈이 한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수가 자체를 20몇만 원을 하면은 5% 본인 부담이니까 환자는 10,000원 내는 거죠. 근데 ESD 받은 환자들이 10,000원 내고 나오진 않거든요. 얼마 썼어요? 그럼 보통 뭐 200만 원, 300만 원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상급병 진료. 가선병원 같은 경우는 40만 원대라고 저런 나왔으니까요.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병원은 호텔이 아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1인실을 원해서 들어가는 분들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난 1인실을 들어갈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병실이 부족해서 1인실을 갔는데 다 그러죠. 다 그러니까요. 1인실을 갔다가 이제 다인실로 가는. 근데 그것이 빅5 위주고요. 사실은 그 경희대병원만 하더라도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가난한 병원이요. 아니. 저희 딸이 이제 실은 저희 딸이 한 열흘 정도 입원을 한 수술을 작년하고 올해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큰 병원 가지 않습니까? 마산병원, 삼성병원, 서울 삼성병원을 가는데 이제 결국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죠. 아주 저는 좋아하는 고대 안암병원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6인실에 처음에 들어가서 계속 입원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제 처음 계획대로 병원을 갔으면 비용이 한 너댓 배가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이제 상급병 진료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더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급여 항목이 되는 거는 많다. 근데 네. 김영수 선생님도 제 인터뷰를 보면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급여 항목을 대폭 늘리자.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다. 그렇죠. 하겠는 신의료 거죠. 기술을 네. 근데 이제 신의료 기술이 있으니까 신의료 기술을 빨리 판단을 하자. 그걸 평가를 해서 그래서 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을 하던 지금은 한번 급여 등재가 되면 빠지기가 힘드니까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뭐 청년회사 인터뷰를 보더라도 무상의료란 말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본인 부담이 대폭 감소하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자. 거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건소가 이 치료의학에 중점을 둔 진료 기능 위주로 가는 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방의학이나 아니면은 민간 의료에서 할 수 없는 뭐 방문 진료라든지 아니, 뭐 그런 쪽을 지역에 따라 하는 거는 당연한데 농촌 같은 경우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은 의원님도 이제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원님이신데 송파구에서도 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보건소하고 복지관에 뭐 해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이게 돈은 크게 안 들이면서 생색내는 그죠.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텐데. 송파구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송파구에서 이제 그 저는 지역구에서 혹시 이런 발언을 하시면 문제가 안 될까요? 저는 송파구는 지역 문제 주민들의 아닐 겁니다. 마음을 사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말 아주 큰 이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득시킬 수 있고요. 또 설득할 송파구는 수 있다. 다행히도 네. 또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안 해요. 근데 아까 저 보건소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제가 하고 싶은 게 옛날에 그 청년 어디서 봤어요? 신문 기사서 몇 년 전에 여자 의사인데 전라도 광주에서 보건소장을 하면서 진료 안 한다 거부했잖아요. 자기 진료 안 한다 거부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났고 센세이션을 했고 막 굉장히 압력이 많았겠죠. 구청장, 네네. 시장한테서 지방단체에서 얼마나 엄청나게 그걸 받았는데 나는 진료는 안 한다. 예방약만 한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아마 부청장이 됐나 뭔가 좀 그런 이슈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 네. 의사인데 저 보건소장에서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야말로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거. 제가 또 이슈가 조금 더 산만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좀 산만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나중에 어디 그 국정감사하다는 얘기인가요? 큰 산처럼 느껴지십니다. 국정감사 때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 정치가가 이제 되고 싶은 사람한테 네.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평생 자기 일만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 보건소장 하다가 하나하나 올라가서 보건소장 하다 구청장 하다가 뭐 하다가 이제 너 국회까지 젊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예. 해주려고 젊은 근데 사람들한테 사실 그 궁금한 게 그런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정치를 하시는 분이 사실 보건의료 정책 결정자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 헬스케어라는 그 건강 보건 의료의 바운더리에 보면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의료 공급자 위주의 방송은 아닙니다만 저도 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보다 보면 그 이해 당사 중에서 이제 국민 대다수가 그냥 가입자고 의료 소비자 입장이고 또 지불자이면서 또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가 이제 정치인이거든요. 지자체 정치인이든 어쨌든 이분들은 표를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어떻게 보면은 공중 보건에 대한 정책에 만약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정치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의원님은 지역구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중재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사실 굉장히 궁금한 그 질문이거든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요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저 설명을 잘 해줘야죠.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때 제가 국회의원 아닐 때 저 국민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가 왜 국회의원의 의무에 헌법에 있어요. 46조에 첫째가 부정부패 부정부패의 방지, 두 번째가 국익 우선의 그거, 세 번째가 뭐 저기 자리를 이용한 뭐라 그러나 그걸 자리를 자기 직위를 이용한 직위 남용의 방지 이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가서 얘기할 때는 이게 참 편해 이거 써요. 2번 국익 우선이다. 그러니까 자기 표를 생각하고 국익이 두 개가 안 맞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국익 우선으로 가야죠. 자기 한 번만 해도 그만이고 정말 멀리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안 그러거든요. 제가 그럴 것인가? 저는 그러려고 노력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가 조금 애매해서 의원님은 돌아갈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면 좋은 게 그 점이에요. 정년 바로 그 점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꾼이 돼서는 안 돼. 정치가 업이 되고 나 이거 하면 바꾸고 길바닥에 나간다. 그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국회의원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4년 뒤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표랍니다. 그게 자나깨나 그거 생각하죠. 그러니까 공천심사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을 더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아니요, 공천심사위원 한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도 가만히 있는데 누가 위원이 하라고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많이 배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게 공천심사 한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앙윤리위원회 오라 해서 거기서도 또 뭐 국회의원들 그때 대선 때
경선할 때 윤리위원 했었거든요. 임명진 네네. 목사님하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돼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 좀 신문을 보면서 좀 더 알면서 그러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전에 재미도 하나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 생리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막 뭐를 한다면 딱 이제 눈에 보이죠. 저 사람 왜 저러는지. 근데 결국은 표거든요. 저도 뭐 한 달 동안 표 달라고 쫓아다녔으면서 완전히 터튼 소리는 안 했지만 고민이 될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은. 특히 보건복지 쪽은 이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건강보험료를 사실은 적절한 그런 수가가 되려면은 인상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표를 의식하다 보면 그걸 그냥 야금야금 그렇게 조금씩만 올리다 보면은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사실은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죠. 국민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의사들도 계속 불만에 쌓여 있고 좀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과감하게 요번에 좀 올려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이라는 사실 굉장히 좀 무서운 존재죠, 정치인 예, 입장에서. 근데 그 제 고양이 기억에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수십 년 그거를- 동안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없다라는 없는 거죠. 것 이제 같아요. 의사 출신 국회의원 분들도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번에 예. 그 지난주에 그 라디오를 제가 평소 듣는 방송에 의 회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포괄수까지 반대 때문에. 지난주쯤이니까 뭐 지금처럼 한참 시끄러워지기 전이었는데 깜짝 놀란 것이 김영익 선생님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누가 보자- 의협 회장이요? 네. 우광 회장님이? 똑같은 부분이 뭐였냐면 그 김영익 의원님 인터뷰에서 병원이 건강보험 수가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조가 만들어야 한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포괄수가제를 반대를 하는 포괄수가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잉진료 문제. 이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했더니 저수가 문제 때문이고 수가가 정상적으로 이제 보상이 되어 이루어진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이 될 것이고 또 뭐 의협 자체에서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강하게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수가를 정상화하고 병원이 그래서 양쪽 분들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네. 근데 이제 물론 중간에 있는 과정은 엄청나게 다르겠지만 뭐 일단은 같은 거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그래도 좀 희망이 없진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의협 회장님이 건정심 문제를 많이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하셨잖아요. 근데 건정심에서 그 반대쪽 그러니까 소비자 쪽으로 들어가신 분들한테 늘 물어봤더니 왜 올리는 거 반대를 하나요? 그랬더니 올린 것만큼 우리가 국민들의 혜택을 본다라는 장담을 못 하겠다. 그거를 신뢰를 못 하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결국은 또 가입자 대표로 그렇죠. 들어간 시민단체 분들이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 상호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물론 늘어날 필요성은 인지를 하지만 늘리면은 그거의 상당 부분이 의사 주머니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뭐 더 길게 얘기를 나누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하나씩 더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분은 네, 의원님께 하나씩 더 질문을 하시고요. 윤 대표님은 지금 책까지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딱 하나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앞에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결국은 소위 빅5 문제를 한 3번을 다뤘거든요. 환자가 몰리는 부분, 전공의가 몰리는 부분, 또 응급의료 체계를 하면서도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의료가 좀 붕괴를 하고 그러므로 해서 지방에 있는 응급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중 한 병원에 계속 오래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불필요하게 또 지방에서 굳이 올 필요가 없는 환자들까지 또 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시는 생각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어요. 그 정부에서 여태까지 왜 소아병원 소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막 소아병 여기저기 해주고 또 응급원 여기저기 해주고 네. 그냥 큰 데 하나를 그냥 집중을 해서 경상도 쪽 이쪽 뭐 가운데 그냥 전국적으로 빅5를 하나 만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정말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각 병원들이 그러면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서로 이제 그걸 받느냐 못 받느냐 가지고 이번에
응급 그러니까 의료 이제 체계를 개편을 하려고 할 때 그 문제가 실은 문제가 돼서 결국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11개로 쪼개. 항상 그렇게 쪼개져요. 그때 과학 벨트 뭐 그것도 네. 한 군데서 뭐 그렇게 크게 하는데 전 자세한 거는 알지 못해. 한 군데 모여야 되는데 결국 막 해가지고 막 사방을 흩어졌잖아요. 네. 지금 의료도 그런 거죠. 뭐 사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줏대 없이 그것도 이제 표겠죠. 네. 표죠. 한 사람의 표가 빅5의 한 사람이나 시골에 있는 병원의 한 사람이 다 똑같으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지방에 크게 하나 사실 우수한 교수들이 뭐 다는 있잖아요. 정말 안타깝게 예를 들면 애기 심장도 이렇게 오는데 정말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안타까워요. 거기는 사람 다 저희한테 와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잘하니까 가세요. 하면은 뭐 안 가기도 하고 기분 가기도 나빠하죠, 하고 환자들이. 네. 안 가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는 그렇고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네 돈으로 해라 이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사한테 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맨날 의사 욕하는 것도 하나의 의도적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누구한테 희생양한테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아주 극소수 의사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라 그것도 정부에서 자기네 우리 돈 없으니까는 못 도와주겠다 그 얘기를 용감하게 아무도 못 하는 거죠. 근데 보험 수가는 확실히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데 네. 제가 맨날 이 그래프를 맨날 보여주거든요. 네. 의료비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지금 저 네. 보험료나 집을 내는 거나 받는 거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데도 다 세상은 굴러가잖아요. 어떻게 굴러가느냐 이게 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비리가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상급보험 상급 네. 그것도 그렇고 비급여도 그렇고 뭐 특진료 뭐 영안실 뭐 병원이 네. 밥장사하느냐 뭐 병원이 뭐 영안실까지 하는 이게 다 요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상급 병실도 그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보험료를 올리고 그다음은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다 못 대준다 할 수 없다 미안하다 니네가 될 사람은 되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제가 해버렸네 이 말을. 아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세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강하게 규제를 하지 않으면 빠져나가는 또 그 소수한테 큰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것도 의료비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이제 요렇게 하면은 뒤로 벌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노하우를 알고 그렇죠. 있는 사람들한테 수가를 확 보상을 해주면 이 노하우는 계속 활용을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관련해서 제가 정말 딱 진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맨날 많이 강의하다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들만 때려잡고 이거 어떻게 되냐. 국민은 돈 오는 사람은 뭐 정말 난 벤츠 타는데 나는 이제 걸어 다닌다 뭐 이렇게.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부분이 많잖아요. 의료계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신문을 그때부터 관심을 주가지고 이제 일간지를 열심히 보면서 부정부패로 얼마나 돈이 빠져나가나. 몇백조더라고. 몇백조가 넘어요. 잠깐 사이에만 이렇게 모은 것만 해도 누가 무기 리베이트로 4천억을 받고 놀고 있는 공항이 5천억짜리가 몇 개가 있고 호화 청사가 몇 천억이 드는 게 몇 개가 있고 어디에 리베이트 보험으로 새 나가는 조는 몇십조 다 해보니까 그냥 러프하게 몇 개만 합쳐도 몇백조가 나라 예산하고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런 것만 정부서 잘해도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다 돼요. 이거 보험료도 다 되고. 그런 거를 먼저 해야지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지 여기만 의사들만 리베이트만 때려잡고 그렇게 해결이 안 돼. 근본적으로 나라의 누수를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해요. 그 보험 이번에 저축은행 거기 그것도 몇십조 우리가 한 사람에 몇십만 원씩 내더라고요. 그거 막느라고. 그럼 그 사람 그 돈 해먹고 말이야 도망가고 자살하고 그런 것만 있어도 다 이거 하거든요. 이 부분은 김용익 의원 의견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요. 그런 부분을 다 하면 충분히 그렇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그거를. 저희 90년대 초반에 저희 사회복지 전공했는데 저희과 교수님들이 무슨 책을 냈냐면 대학원생들이 국방비를 줄이면 집을 몇 채를 지어줄 수 있을까 계산을 했었어요. 책을 냈어요. 얄팍하게. 아니 근데 국방, 경찰, 국방, 소방서 제일 대우받아야 되는 직업인데. 말씀하시면 그때가 이제 한참 무기 납품 이런 비리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상식적인 수준을 구축을 했을 경우에 뭘 해줄 수 있다까지 계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로 간 거. 아, 네. 가려고 한 거였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거를 실천할 수 있을지. 예. 박재원 교수님은 추가로 질문. 예, 말씀하신 대로 교육 쪽에 좀 많은 변화를 좀 이뤄내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기대하는 거 한 가지는 의사면허관리기구, 의사의 질 관리하는 문제는 좀 이게 뭔가 요번 회기 때, 요 회기가 아니라 요번 19대 19대 예, 임기 때 뭔가 좀 시작을 그래도 하셨으면 하는 아, 네네, 기대를 네. 해봅니다. 예. 확실히 기억하고 그렇게 네. 할게요. 네, 네. 네, 양 예, 부장님은 그 사실 좀 뒤에서 묻기에는 무게가 좀 있는 질문이긴 한데요. 의원님께서는 의료가 지금 우리나라 이분화돼 있다. 이거 어떻게 조절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의료- 부분 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한데 예, 뭐 어떤 예.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라는 답을 아니요, 가지고 그러니까 계신가요? 요전에도 한의대 학생들이 시치 안 준다고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카데바. 네. 네, 네. 카데버. 그러니까 제가 걔네 교육도 이렇게 책도 조금 보고 그랬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이게 훌륭한 애들이 이 수능 점수 높은 애들이 가가지고 거기 교수들 그러니까 거기 교육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고 궁극적으로 합쳐져야 돼요. 의대 한의대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뽑아서 다 저대로 교육시키고 나중에 나는 한방에 특별한 이거를 배우고 싶어서 나는 이거를 전공하겠다 하면 한방 전문의 내과 뭐 이렇게. 전문, 한방 내과 전문의, 한방 소아과 전문의. 저는 맨날 얘기하는 한방은 무조건 나쁘다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의료 일원화 그 위원회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시끄럽잖아요. 근데 너무 한방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설득이 안 돼요. 사실 모든 약은 풀에서 나왔거든요. 풀과 플랜트. 식물에서 원래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합성하는 약으로 갖고 이제 요새는 나온 거라 한방에 그러니까 뭐 이것도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한방에 신문 보면은 못 고치는 병이 없거든요. 척추관 협작도 고치고 아토피도 고치고 축농증도 고치고 뭐 불임도 고치고 다 고치는데 다 틀린 얘기거든요. 그거 다 허위 광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대로 뭐 뺨 맞지 않으면 노벨상감만이면 뭐 뺨 맞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노벨상감은 아니죠. 정말 그 말이 맞는지 검증을 하고 정말 좋은 거는 취해서 우리나라가 그 약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팔아서 돈을 벌고 노벨상도 받고 정말 그 말대로 노벨상 받아야죠. 아니면은 없었는가. 저는 정말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지금. 돈 버리고, 못 버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병이 말기가 돼가지고 여기 오고 막 이럴 수도 있고.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이건 정말 누군가 해야 돼요. 네. 되게 장시간 얘기한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한 말씀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무슨 한 말씀은요. 제가 그러니까 그 국회 46조 그거를 열심히 읊조리면서 국기 구선 깨끗하고 네. 투명하고 그리고 지역 현안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심각한 건. 네. 그것도 동시에 또 해결을 참 안 됐거든요. 그 말 난 김에 저 올림픽 공원 안에 엄청난 사행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인터뷰로 저는 그때 사실 하면서 들었어요. 그 의원님 지역구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림픽 공원 안에 스크린 스크린 경륜 그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올림픽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올림픽 그 정신하고 주변에 가보면 없는데. 그렇죠. 예, 그 운동하러 오신 분하고는 상연히 이게 행색이 다르신 분들이 많이 그렇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라에서 앞서서 국민들을 사행 산업으로 몰아넣어서 폐인을 만들고 그 돈을 벌어서 국민들 체육을 진흥시킨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쁜 마약 중독 시키고 그거 치료비를 내가 대준다. 생색낸다. 그 마약 중독이 아니라 뭐 이런 중독한 사람한테 돈을 벌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체육을 진흥시켜서 건강을 진행시킨다. 얼마나 앞뒤가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임기 때 그거를 딴 데로 없어지면 좋지만 딴 데로 이전시키는 거를 저는 정말 큰 지역 그거 또 하나가 저희 지역 현안이 딱 두 개거든요. 그거 하나 오고 또 하나 풍납 토성
풍라 아산병원 옆에 그게 십몇 년 동안 주민들이 아무 재산권을 행사를 네. 못 하고 있어. 이사도 못 가고 팔지도 못하고 나라에서 돈도 안 주고 그거의 해결의 길 실마리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두 개만 해결하면 저는 지역 다른 걱정 안 해도 돼요. 재선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만 해결하시면. 아, 의원님은 이미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니 뭐 할수 초선이 있는 아니라 것, 4선 예. 의원쯤 되는 포스입니다. 다 타겟을 저도- 확실히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 하고 싶은 저도 것과 할 수 있는 네. 것을 딱 정해. 아이 고맙습니다. 굉장한 칭찬으로 알고 내가 더 용기를 내겠습니다. 예. 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네, 박인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같이 해주신 패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인숙 의원님 19대 국회 의정활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네.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